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새해 첫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계 인사로 기업 동향을 읽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라는 새로운 코너로 시작해 봅니다. 박주근 리덕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묘년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전날부터 그렇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고 봐주시죠. 이 연초가 됐습니다. 그룹 네. 총수들의 움직임은 어떨지가 궁금한데 먼저 저희가 좀 간략하게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하면 되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선 뭐 그룹 총수들의 움직임이 사실은 재계의 그 원래의 방향성을 아주 연관이 높기 때문에 네. 뭐 4대 그룹 총수들을 보면 연초부터 굉장히 바쁘죠. 뭐 CES도 있고 예. 다보스 포럼도 있고 예. WEF 포럼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 2023년이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그 일정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작년 하반기 이후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이건희 회장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 이재용 회장이죠.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예. 그룹 총수를 꼽자면 그러는 건데 10월에 회장 자리에 오르면서 이재용 삼성시대를 열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첫 CEO 인사이드에서는 삼성전자 인사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질문 가겠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번 삼성전자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는 가장 큰 핵심 쟁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제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어떤 키를 잡기 시작한 건 2015년부터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한 7년간에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예. 이 7년간의 어떤 그 이건희 전 회장의 대행 체제로 있다가 실제로 이제 명목상 회장은 지난 10월달에 올라왔지만 그렇죠. 이 7년간의 그 삼성의 수장으로서의 경험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인사의 키워드는 역시 삼성은 삼성 본래의 강한 것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봅니다. 뭐가 강하냐? 삼성은 결국에는 인재와 기술이라는 이 두 개의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재와 기술. 예. 이 두 개의 키워드는 현대 이병철 회장 때부터 계속 가져왔었고 예. 이건희 회장 때에 이 꽃을 피웠죠. 네네. 그러니까 삼성이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에는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바탕으로 네. 계속 격차를 벌여가면서 거기에서 많은 마진을 먹어가면서 기술 격차로 리딩을 해가는 그리고 그걸 이제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프론티어로까지 이어지면서 삼성이 지금까지 삼성이라는 이 파워를 유지해갔던 가장 큰 운동력이었는데 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난 한 7년간 이재용 회장이 네. 그 삼성의 그 자리에 진두지휘를 할 때 네. 처음에는 효율성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네. 효율성. 효율성. 예를 들면 네. 일단 사업을 정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데코인도 팔고 방산도 팔고 이렇게 구조조정을 좀 몸집을 한다. 좀 가볍게 한다. 가볍게 하고 그 뒤로도 보면 뭔가 코스트를 더 많이 내기 위한 효율성의 경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저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크지 않았다. 결국에는 이재용 회장이 지난 1년간의 행보를 보면 네. 결국에는 우리에게 강한 것은 결국은 기술이었고 사람이었다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 취임사가 그렇게 뭐 대대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네. 네. 그 이재용 회장의 그 워딩의 키워드를 보면 네. 이 두 가지에 굉장히 방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기술이다. 기술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최근에 보면 예. 작년에 이제 가석방 이후부터 계속 출장기에 올 때마다 기술을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삐지리 느낀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삼성이라는 특히 삼성전자의 힘은 권오현 부회장이 얘기했듯이 네. 초격차 기술을 베이스로 깔고 간 상태에서 글로벌 CRM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게 삼성의 힘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킨 것이었고 이번에 인사의 핵심도 결국은 거기에 굉장히 방점을 찍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인사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이번 정기 임원 임사를 두고 이제 기술력 중심의 성과주의가 좀 들어갔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성과주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성과로 따진다면 사실 많은 수장들이 교체를 했어야 되죠. 그렇죠. 결과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그렇죠. 평가가 있으니까. 액면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작년에 상수의 성과는 좋지 않았다. 네네. 주가가 말해주고 있다. 그렇죠. 아하. 고객에게 아무런 가치를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 못했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시 기술로 돌아왔다는 걸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삼성의 원래 그 기술 그 포지는 삼성 종합기술원이 있고 예. 각 사업부에서는 오퍼레이팅만 했던 건데 네. 이번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각 사업부별로 CTO가 다 생겼습니다. 기술 담당 임원들이 그렇죠. 전부 다? 이건 삼성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어. 예. 먼저 그 DX 부분까지 CTO가 생겼어요. 그 DX 부분이 뭐냐하면 스마트폰, TV, 가전 이걸 이제 영상기기 사업부가 다 합친 거 예. 합친 이걸 이제 DX로 이번에 조직을 합쳤는데 그렇죠. 이제 역사를 조금 더 되돌려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삼성은 원래 그 삼각 체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세 명의 서리탑이 원래 포진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반도체 DS 부문장, 예. 그 다음에 IM 부문장, 우리가 IM, 스마트폰, 스마트폰. 뭐 부문장, 예. 그리고 가전, 가전. 부문장 이렇게 해서 삼각 체제가 그렇죠. 꽤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었는데 재작년에 그러니까 네. 2021년도 말에 네. 한종희 부회장이 들어서면서 가전 부분과 IM 부분을 합쳤죠. 네. 그래서 이걸 세트 부분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면서 한종희 부회장이 원탑, 그 다음에 그 경계영 사장이 DS 부분에 원탑으로 투톱 체제로 1년 유지해봤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번에 또 한 번 바뀐 게 뭐냐면 세트 부분이라고 묶긴 했지만 네. 사실은 별개였어요. 삼성이 워낙 전자는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사실은 각 부문별로 인사 제모가 다 다릅니다.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라는 회사 안에 세 개의 회사가 별도 회사가 있다고 보면 돼요.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조직 문화도 다르고 체제도 다르고 성과체계도 다 다릅니다. 네. 네. 오죽했으면 이번에 DX로 이게 합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세트 부분을 이제 DX라는 이름으로 합쳤는데 디지털 엑스페리언스로 이제 합친 건데 이제 엑스페리언스를 왜 다른지 말씀드리겠지만 묶어놓고는 그리고 놓고는 지난주에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은 가전생활사업부에서 삼성전자 내에 스카우트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업부에 사람 뽑습니다. 와주세요. 아. 2천만 더 줄게요. 천자 내부에서. 전자 내부에서. 그리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부가 지금까지는 삼성전자라는 조직이 그 패스트 팔로우에 굉장히 적합화된 조직이죠. 패스트 팔로우가 되려면 네. 사실은 군대 문화가 탄거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그래야만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빨리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실행이 빨리 되고. 목표가 정해지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 의사결정 구조. 이런 구조에서는 이제 삼각체제 구조가 맞을지 모르는데 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리더가 되고 급변하는 이 산업 환경에서 이런 조직이 점점 더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고 그게 재작년에 세트 부분을 합쳐보자라고 했고 그리고 사업부 간의 경계를 한번 허물어 보자고 했는데 사실 잘 안 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예. 네. 예. 그런 기사까지 나오는 걸 보면 움직이지 조직은 쉽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조직은 왜냐하면 편한 걸 원하거든요.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더 안 된다. 그래서 DX로 합쳐버리고 그 사업부의 수장들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고 그러면서 자 이렇게 바뀌었으니 CTO를 개별로 두자. 특히 저는 이번에 가장 재밌게 본 게 그 DX 부분에 CTO를 두는데 이 부분에 네트워크 사업부장을 했던 분이 사장이 그쪽으로 갔어요. CTO로 예.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갔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삼성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과연 DX가 자체 내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조직으로 바뀔 수 있을까라고 되게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외에도 그 DS 내에도 새로운 CTO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처음에는 총괄로 묶어서 종기회는 묶어서 가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기술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업 부문별로 기술 CTO를 다 새로 뒀다는 거죠. 이게 삼성의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종희 부회장이 지금 삼성전자 DX 부문장을 맡고 네. 사상 처음으로 견무에서 계속해서 원래 하던 영상 디스플레이 생활가전 사업부장을 그렇죠. 겸무하는 예. 이게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로 봐야 될까요? 원래 한종희 부회장이 영상 부분의 수장이었죠. 예, 예. 원래 자신이 맡고 있던 사업부장에서 이제 승진을 해서 올라간 건데 예, 예. 이런 것 같아요. 삼성이 만드는 것에서는 세계 최고다라는 걸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예. 그 위치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야, 그런데 그게 끝이냐?
아니라는 것에 삼성 내부에서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결국은 애플을 보면 결국 애플은 사람들의 경험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그 경험 가치를 극대화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을 락인시킵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그렇죠. 쉽게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이게 이제 경험 가치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모든 사업부 이름을 디지털 엑스피리언스를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음에 삼성이 이 지금의 지위나 다음 사업부를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객에게 경험 가치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이 마진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걸 절실했던 것 같고 예. 모든 사업부에 경험 가치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로 해서 DX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종희 부회장도 영상 사업부 오늘 자기 본인이 하던 거였고 네. 수장을 하던 거였고 그다음에 가전 사업부까지 묶어서 새로운 수장을 두기보다는 이게 한 수장이 이 경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할 거고 네. 그 플랫폼 내에서 각 사업부가 일관된 목소리와 일관된 개발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아마 수장을 본인이 다 이렇게 아직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주가에 대해서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떤 고민 좀 하고 있을까요? 돌파구가 마련이 될까요? 당분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수출 통계가 어제 발표됐죠. 네. 발표됐는데 좀 사상 최악의 수출 실적인데 그 중에 더 최악은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20% 이상 줄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수출 실적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이 재고량이 지금 만만치 않게 쌓여 있고 더 중요한 건 결국에는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글로벌 경기가 일단 활성화돼야 되고 또 이 새로운 어떤 혁신들이 일어나서 그 스타트업이나 혁신들이 일어나서 그 수요가 폭발해야 되는데 네네. 저는 그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한 70-80% 매몰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죠. 주가의 부양은 당분간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중론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해외의 새로운 유행이라든가 삼성전자가 갈 수 있는 그 경험치를 이용한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당연히 뭐 글로벌 전략은 뭐 강화돼야 되는데 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뭐 이 회장의 글로벌 행보 일정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연초부터. 네. 예.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회장의 글로벌 행보는 전 네. 두 가지로 좀 읽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작년에 사면 직전에 네. 뭐 많은 제가 외신들하고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재계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이재용 회장의 역할이 왜 필요하냐 네. 라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을 때 저는 두 가지로 늘 이제 대답했는데 첫 번째는 결국에는 삼성이 결국 그 진성장 동력 사업은 큰 M&A를 누릴 텐데 그 M&A 결정은 이재용 회장밖에 하지 못한다. 그렇죠.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없다. 네네. 두 번째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역할을 할 사람은 삼성그룹에서 이재용 회장밖에 없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재용 회장 가장 큰 역할이다. 네. 하는데 아예 다를까 이재용 회장께서 이제 그 사면 가석방 이후에 행보를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늘 글로벌 행보였어요. 네. 전 작년에 읽었던 가장 큰 행보들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이런 만남들. 그러니까 이 만남들은 결국에는 DX로 바뀐 거와 저는 일맥상통한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의 사업부가 결국에는 우리가 디바이스 매니팩처링 회사로 남을 거냐 아니면 글로벌 플랫폼으로 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현재의 갈림길이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디바이스 매니팩처링 회사 나오면 결국 물건 만들다가 끝나는 회사일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 디바이스 플랫폼으로 가면 이게 이제 성장성이 확 담보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거기에 삼성의 모든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지금 글로벌 행보는 지금 거기에 포커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 외에 뭐 글로벌 플랫폼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쪽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저는 그런 맥락으로 읽힌다. 그러니까 삼성의 미래는 결국에는 매뉴팩처링의 디바이스로 매뉴팩처링을 잘 만드는 기업으로 남을 거냐, 정말 글로벌한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회사냐,
저는 이거 굉장히 큰 이번에 갈림길이다. 원래가. 이것에 이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영인들이 아마 포커싱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거 있고 그 이재용 회장의 이제 횡보를 보면 반도체 관련 횡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덜란드의 그 우리 그 부품 회사, 네. 그 ESB 회사 외에는 사실은 네. 반도체 횡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음. 대부분 이제 이쪽, 그러니까 회장으로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픈 자식 더 한번 본다고 그쪽 횡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횡보를 보면 아 그쪽 사업부가 미진하구나라고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반대로요. 반대죠. 예. 잘 되는 사업은 잘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은 유일하게 이제 아픈 손가락이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역할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가전이나 그러니까 반도체 외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에 지금 포커싱하고 있는 지금 행보를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임원들의 역할이 그러면은 좀 더 크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새롭게 교체된 어떤 임원 인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운 반도체에 좀 어떻게 좀 돌파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반도체 사업부는 사실 이번에 임원 인사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실제로 예. 왜냐하면 경계영 사장이 그러니까 2021년 말에 수장이 들어서면서 지금 반도체 수장은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메모리, 네네. 시스템 LSI, 파운드리 세 사람인데 그렇죠. 이 세 분의 그 수장은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5월달에 방문하고 직후에 몇 분의 부사장급이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파운드리의 실적에 대한 경계심을 이제 알람 올린 건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그 글로벌 점유율이 한 15%, 16%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거기에는 거품이 있다고 봐야 돼요. 어. 왜냐하면 자 메모리 사업부는 메모리 자체로 지금 그 영위를 하고 있는데 파운드리 사업은 보시면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시스템 LSI 사업부는 반도체 설계를 하는 회사거든요. 네. 저 시스템 LSI 사업부의 박용인 사장이 이끄는 저 시스템 LSI 사업부의 그 외주를 네. 파운드리에 주고 있습니다. 아하. 그 자체 물량이라는 거죠. 아, 예. 그 전로 15%라는 게. 그러니까 예. 실제 외부에서 받아오는 물량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그 반도체 사업부는 지금으로서는 파운드리에 정말 어떤 돌파구를 아직까지는 지금 3나노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미 TSMC 3나노를 개발을 이미 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지금 1.5나노 지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 기술 경쟁에도 문제지만 지금 요번에 그 삼성전자가 AP 연구센터를 새로 만든다고 해서 개발한다고 네. 그랬어요. 예. AP 이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CPU를 개발한다는 거죠. 예. 자 이거를 개발하는 게 삼성전자에게 덕일까 책일까 고민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예. 그 파운드리가 외주에서 그걸 주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기들이 만드는데 기술 출시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파운드리는. 자기들이 시스템 LS도 가지고 있는데 또 외부에서 설계를 줘서 외주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삼성전자 반도체의 어떤 이런 딜레마적인 고민은 올해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내년 글로벌 경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게 공통된 예상이고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삼성의 성과주의 또 인재 중심주의 이런 조직 개편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인사 개편 이번에 한 게 과연 내년은 얼마나 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번 인사 개편이 파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가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파격적이지 않았다. 음. 이영희 사장, 이성 사장 한 명 정도로 이노베이션을 얘기할 수 있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냥 일을 잘하면 남자든 여자든 올라가면 되는 거고 여성 사장 한 명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 조직이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는 어렵고 오히려 물론 현재의 그 경계영 사장과 한종희 부회장 수장 투탑 체제가 들어선 지 1년밖에 안 돼서 검증이 다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난 1년간을 보면 주가의 흐름이 반토막 가까이 나고 이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나 새로운 그
밸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혹독한 내부적인 비판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럼 더 예. 개편이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편이 이어져야 되고 또 이러한 정도의 안일함으로 이런 혹한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파격적이지 않았던 이유와 배경, 그러니까 이번 어떤 인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 회사가 지금 가고자 하는 지향점 같은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딱 보셨을 때 어떤 걸 좀 느끼셨어요? 우선 전체 승진 규모가 198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부사장 68명, 네. 상무 113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네. 작년에 삼성 인사 조직 개편을 하면서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무와 부사장을 묶었어요. 묶었어요. 네. 자, 그럼 그건 무슨 의미를 하고 이번에 68명의 부사장 승진은 뭘 의미를 할까? 저는 일종의 눈속임이 있다. 왜냐하면 전무로 올라가도 다 부사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그 우리 명함 받으면 전무들도 바이스 프레젠트입니다. 그렇죠. 바이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삼성 내에서는 부사장의 직군의 그 풀을 늘리면 CEO로 올릴 때, 사장으로 올릴 때 풀이 많아지는 효과는 있겠죠. 그리고 그렇겠네요. 내부 경쟁도 치열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뭐 40대 부사장을 10명에서 7명 늘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무로 올라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부분 전무순에 올라갔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작년 인사조직 개편은 내부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었다. 예, 더 이제 매기 효과를 확실히 보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예. 더 치열해지는 거죠. 지금 그거는 임원뿐만 아니라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승진 인사를 없앴다는 거는 치열하게 경쟁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 효과인 거고. 그 외에 저는 이번 인사에서 뭐 삼성이 고민하고 있던 부분, 네. 뭐 파운드리 부분이나 네. 그다음에 이 DX로 바꿨는데 과연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이끌어갈 수장들을 대표적인 임원들은 누군가?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홍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길을 갈 것이라면, 그 길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앞에 내세우고 우리 이 길을 갑니다라고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확신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직은 조금 주저함이 있었던 이유가 저는 분명히 길은 정해졌다고 봅니다. 뭐 이미 조직 개편이라는 건 길은 정해져 있는데 예. 그에 대한 결국에는 기술이라는 것은 확신이 들었는데 인재는 누구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도 결정 못했다. 정확한 정사를 못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죠. 부사장을 전무로 없애고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는 거는 달리 보면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열심히 해라 이렇게 진짜 그렇죠. 네. 네. 무시무시한 얘기를. 그러니까 전무가 있고 부사장이 있으면 전무까지는 아주 안심되지 않습니까? 예, 예. 부사장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다 부사장이면 네. 이제 언제 집에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거죠. 예. 그리고 끝으로 저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CES에서 이번 삼성은 좀 어떤 모습을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끝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놓치기 때문에 네. 이제 그에 대한 정사진을 전 내놓을 거라 봅니다. 삼성이 추구하는 고객 경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아마 내놓을 거고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삼성전자가 거대 글로벌 기업들,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소프트웨어를 바감을 받아서 생산해내는 디바이스 기업이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우리도 고객 경험 가치를 내세운 글로벌 기업으로서 뭔가 청사진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 장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매주 이제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해주실 거잖아요. 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먼저 좀 맛보기로 좀 우선 말씀해 1월 주시죠. 1월 초니까 예. 저는 뭐 4대 그룹을 한 번씩 다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4대 그룹을 한번 다 훑어봐서 올해는 될 것 같다. 예. 이런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특정 직무별 인사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직무별. 각 그룹 그 주요 기업의 CFO나 기술진들을 잘 보면 또 그게 또 길들이 보이거든요. 좀 그런 것도 또 소개를 해주면 기업들을 또 이해하는데 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 TV 기업의 나침반이 되는 인사 동향 알아보는 CEO 인사이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